지난주 금요일 경북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등 5개 지역에서 급식 파업이 진행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급식 노동자의 경우 노동 강도는 높은데 처우 개선은 더디고 근무 환경의 안전을 개선하라는 요구도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모레 재개되는 교섭이 결렬되면 내년 신학기 총파업 가능성도 예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북지부 김홍자 지부장 연결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하면 사실 이 조리사분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데 이분들 외에도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예, 학교에는 교사, 공무원을 제외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사나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들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가 있고 또 돌봄교실에는 돌봄전담사, 교무실에는 교무실무사, 행정실에는 행정실무원 등이 있고 교육복지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사나 전문상담사, 미화, 당직 등 총 60여 직종이 가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노조법 2, 3조 개정으로 교육감이 사용자로 해서 교섭을 진행할 방과 후 강사도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학교 안에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얼마나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정확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조합의 이제 추산으로 해서 한 10,000명 정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강사도 그만큼 근무하고 계시고요. 학교에는 교사가 한 60%, 공무원이 6%, 나머지 35%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그럼 35% 정도의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계신 건데 이분들께서 지금 계속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주장하고 계신 거잖아요. 12월 5일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하루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파업 이유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예, 방중 특히 조리사와 조리 교무 행정 실무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교육공무지 2유형의 기본금이 올해 월 206만 6천 원으로 월 최저임금에 비해 최저임금이 209만 6,270원보다 3만 270원이 낮아요. 네. 예, 그래서 지난주 12월 5일 경북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습니다. 정확히는 12월 5일은 경북을 포함한 영남권 지역인 학비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는 11월 21일과 22일, 12월 4일, 5일 이렇게 총 4번째 파업을 권역별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전국적으로 함께 진행되고 있는 집단 임금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체결되지 않아 진행된 파업입니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금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209만 정도이고 현재 저희가 206만 6천 원을 받고 있으니까 최저임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내년에는 기본금을 최저임금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속수당이 있습니다. 건속에 따라 올라가는 준호봉제 행태의 수당인데요. 이게 2017년에 3만 원이었고 2025년에 4만 원이 됐습니다. 만 원이 올라가는데 8년이나 시간이 걸린 겁니다. 연으로 치면 평균 1,200원 정도 오른 거죠. 이걸 최소한 만 원 더 올리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년 정도 걸려서 만 원 더 올리게 되는데 2만 원 올리는데 10년이 걸린 거죠. 네. 그래도 연평균 2,000원 정도밖에 상승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명절 휴가비가 있는데요. 대법원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복리후생수당은 차별하지 말라고 판결하고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비 노동자들은 아직 명절 휴가비를 185만 원으로 기본급의 45%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걸 정규직하고 동일하게 60%로 하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급식실의 개론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실의 개론이 심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급식 시간이라고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도 이 급식 시간이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될 사항입니다. 개론 문제의 핵심은 저임금 고강도 노동입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실에 누가 지원하려면 임금을 올려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급 문제부터 근속수당, 또 명절 휴가비 문제까지 여기에 근무 환경 개선도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로 파업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또 방학 중에 임금을 못 받는 무임금 문제 때문에 이제 다른 직업을 구하려고 해도 그마저도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겸직을 이거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예, 학교인 노동자들은 방학 중에 이제 출근하지 않는 직종이 참 많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방학이면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서 이런 직종을 방학 중 비근무자라고 명칭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용자 기택사유이지, 이게 우리가 학교에 근무를 못하는 게 노동자의 기택사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로기준에도 사용자 기택사유로 쉬는 경우 후업수당을 주라고 하는데 전혀 주고 있지 않습니다. 임금이 아예 없으면 우리도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 일부 수당을 투쟁으로 쟁취해서 평균적으로 한 50만 원 정도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로 한 달 생활하기가 빠듯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데 가서라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려면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겸직 허가를 받고 일을 하라고 하는데 학교장들이 학교의 명예가 실추된다느니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겸직 허가를 잘 내주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네요. 방학 중 일을 해도 임금을 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또 1인당 담당하는 식수 인원을 줄여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제일 많이 담당할 때는 조리사 한 분당 보통 몇 명을 담당하시나요? 예, 저희 이제 학교에서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가 있는데요. 현재 조리실무사가 1인당 담당하고 있는 인원은 120명 정도 수준입니다. 다른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조리실무사의 1인당 인원은 60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학교는 2배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양기관에도 50명당 1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 학교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인 거죠. 네. 실제로 그럼 급식 조리사분들이 2배 가까이 넘는 학생들을 담당하다 보면 좀 문제도 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현장에서의 문제점은 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학교 이제 네.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네. 많죠. 그렇죠. 너무 사실 좀 많이 뭐 일을 하시는데도 힘이 드실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뭐 폐암으로 이렇게 조리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폐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네. 노동이 너무 격하다 보니까 고노동이다 보니까 뭐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또 시간에 쫓기다 보니 산재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네. 여러모로 좀 많이 악순환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네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래서 학교 급식법에 따라 노동자들이 학교 급식실에 이제 근무하고 있잖아요. 급식법에는 이제 조리사, 조리실무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령처럼 지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육청이나 1인당 담당인은 정확하게 배출 기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확히는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학교 급식배 만들어보자 배출 기준을. 그래서 조리실무사나 이제 급식법을 만들게 되면 급식법에는 조리사나 조리실무사를 명시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배출 기준도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출 기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적정 인원수를 배치하자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배치 기준을 조금 더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지난 6월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 또 여러 차례 교섭을 진행해온 상황인데 교육부나 교육청의 입장 또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핵심 쟁점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이제 앞서 이야기 드린 핵심 요구안에 대해 기본급이 72만 원 정도 인상해주겠다. 명절 휴가비 5만 원 인상. 그리고 정액 급식비 정규직과 동일하게 인상해주겠다. 이게 급식실에 대한 개론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만 이제 고수하고 있고요. 네. 금액으로 치면은 연 한 100만 원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방중 비근무자는 그마저도 10개월, 이제 10개월 정도의 임금을 받다 보니 이게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80만 원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방학 때는 저희 월급이 없기 때문에 임금이. 그래서 최소한 기본금만큼은 최저임금으로 좀 올려보자. 그럼 명절 휴가비도 저희의 요구하는 기본금과 건축수당의 120%를 요구하고 있지만 기본금의 120% 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게 우리 생각이고요. 작년 교섭에서 급식실 개론 대책을 급식실이 받고 있는 이염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만을 인상하겠다 해서 올해는 좀 더 많은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임금 격차라든지 그런 게 좀 수당에서 좀 올려줘야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리고 이제 급식실에는 너무 위험 요소가 많잖아요. 네. 예,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위험수당 좀 올려보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에서는 또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이렇게 시도교육청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학비 노동자들의 문제는 교육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만 예산 사정이나 법적인 부분은 정부의 지원과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학비 노동자들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 많다고들 다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형편없는 수준이거든요. 제대로 된 임금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학비 노동자들은 학교에서 유일하게 법적으로 명시된 법이 아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 급식법이 통과되면 처음으로 명시가 될 겁니다. 네. 학비 노동자들을 위한 고육 그렇군요. 공무직 법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네. 모레 교섭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섭을 앞두고 바란 점이 있으시다면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학교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같은 노동자들이 얼마나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하고 있는지 교육청이나 교육부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임금 인상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파업 취지를 이해한다는 분도 계시지만 일각에서는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파업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덧붙여 주세요. 네, 학교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고 아이들이 정규직 노동자를 만나는 건 거의 수업 시간을 제외하면 크게 없습니다. 이제는 학교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으면 학교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직업의 기초는 없다고 가르치지만 하지만 학교에서부터 차별을 받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없애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을 없애는 겁니다. 우리가 먹여 키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사회로 나가서 비정규직이 되는 현실을 바꿔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파업으로 내모는 건 바로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이 제대로 된 임금 인상을 하면 우리는 파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수능 후에 그리고 하루만 파업하는 이유도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될까 미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끝까지 투쟁해서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없애 우리 아이들에게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줄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북지부 김홍자 지부장과 함께했습니다.